이산화탄소가스 아크 용접 기능사. 자, 이산화탄소가스라고 이름이 바뀐다는 뜻이죠. 이렇게요. 이산화탄소가스 아크 용접 기능사. 이 아크 용접 기능사는 이제 똑같이 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잘 보시면 돼요. 피복, 가스 텅스텐, 이산화탄소가스.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2022년도는 요 가스 용접 기능사를 최종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실기까지 해서 자격증을 받게 되면은 특수 용접 기능사는 요 필기가 면제가 되고요. 실기만 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용접 기능사와 특수 용접 기능사가 필기가 똑같았어요. 동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2023년도는 이 필기가요. 피복, 가스 텅스텐, 이산화탄소 가스가 필기가 서로가 다릅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피복 아크 용접 이 기능사를 취득을 한다고 해서 가스 텅스텐이나 이산화탄소 가스의 필기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를 다 따로따로 치셔야 돼요. 이게 세 개를 다 따로 치시고 실기도 이렇게 따로따로 다 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 이런 것이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좀 세분화되었다 볼까요? 예, 우리는 이제 가스 텅스텐은 뭐 이제 지금은 이제 특수로 해가지고 같이 시험이 나왔는데 2023년은 완전하게 새로운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기능사의 시험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기능사에서는 이 2시간의 부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시간을 주어집니다. 이렇게 솔리드 와이어 맞대기 용접. 맞대기 용접이라는 것은 이면비들을 내는 이런 용접이죠. 30분을 줍니다. 프럭스 코어드 와이어 맞대기 용접. 요거도 이제 50분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러면 요거도 이제 따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CO2 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용접은 용접봉의 솔리드와 그다음에 플럭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2022년도까지는 이 솔리드만 나왔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서는 이것이 플럭스까지 이 플럭스까지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보시면은 가스 절단이 나와요. 가스 절단은 2022년도는 용접 기능사에서 가스 절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에도 가스 절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리드 와이어로 필렛 용접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솔리드로 이면비더, 맞대기 이면비더 내고 프록스를 가지고도 맞대기 이면비더를 내요. 그 다음에 가스 절단으로 철판을 절단을 해요. 하고 이 절단된 이 철판을 가지고 솔리드로 필릿 용접하는 총 4가지입니다. 1가지, 2가지, 절단 3가지, 필릿 용접 4가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뒤에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가스 절단과 솔리드 와이어 필릿을 합쳐서 40분인데요. 이 가스 절단은 뒤에 보시면은 15분 이내에 절단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총 40분 중에 15분 안에
절단을 해야 돼요. 절단을. 그러면 먼저 16분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가스 16분 내도 가스 절단이 못 되었다. 그러면 오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가스 절단을 내가 10분 만에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남는 시간이 이제 어떻게 30분이죠? 30분 동안 요 필렛 용접을 하면 된단 말이죠. 최대한으로 이 가스 절단을 15분에 했어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요게 총 40분에서 15를 빼면은 25분이 남는가요? 25분이 남겠죠, 그죠? 그러면은 25분에 안에 이 필렛 용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본 이제 내용인데요. 뒤쪽에 일단 이 재료 있죠.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이제 지금 목록 재료해서 지금 뭐 간단하게 넣었어요. 보시면은 연강판이죠. 연강판 6T짜리 100에 152장. 요거 이제 개선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이면비더 맞대기 용접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연강판 9T짜리 나오네요. 9T짜리가 2장으로 해서 요것도 뭡니까? 개선이 되었으니까 맞대기 용접하라 이런 뜻이네요. 자, 여기서 지금 6T짜리가 이게 이제 솔리드로 나와요. 솔리드 용접이 나오고 9T짜리는 요것은 플럭스가 나옵니다. 플럭스 용접은 무조건 이제 9T짜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T는 솔리드로 이제 이면 비드를 하고 9T짜리 2장으로 요것은 플럭스를 하라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강판 크기가 150에 250짜리가 나오죠. 길이가 250입니다. 나머지는 150인데 지금 그죠? 250짜리면 9T입니다. 한 장을 줘요. 그래서 오늘 가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부분이 이렇게 각이 졌단 말이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래서 이 길이가 이쪽에서부터 이쪽 길이가 이제 250이 돼요. 그러면 250의 반, 125가 되겠죠? 125를 잘라요. 절단을 해가지고 요 이제 절단된 부분 위로 오고 한쪽이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철판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가 이제 필립 용접을 하는 요 형태가 이제 근데 요 필립 용접은 뭐로 하죠? 악신이 이야기했듯이 솔리드로 이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솔리드가 요거하고 지금 요쪽에 이제 요 필립 용접하고 프록스는 9T짜리만 한다. 그리고 또 재료가 CO2에 프록스 1.2짜리가 나오고요. 솔리드도 1.2짜리가 나온다. 요것이 이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딱 보면은 대강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는지 요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모재의 재질을 실제 모양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T짜리죠. 9T짜리 125에 150. 그러니까 요게 이제 150이 됩니다. 용접을 해야 되는 부위고요. 요 지금 세로 방향이죠. 요게 125짜리죠. 요런 두 장의 모재의 요 중간이죠. 요 중간을 이제 용접하는 그래서 요 가접을 이렇게 하고 오죠. 전체를 용접을 하는 요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재 뭐 6T짜리도 있지만서도요. 이제 9T짜리에 여기 보시면은 요걸 우리가 이제 개선을 쳤다 해요. 이렇게 약 요 한 개당 요 각도 있죠. 요 한 개당 요 각도는 한 3도가 돼요. 하나가.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합쳤을 때는 한 65도에서 66도 이렇게 이제 보통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 계산을 쳤는 요 부위에다가 요 뾰족한 요 부위 있죠. 요게 요 뾰족한 요 부위를 우리가 줄이라든지 그라인더로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요걸 우리가 루트 면이랍니다. 이 루트 면을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루트면을 이 1.5에서부터 이제 한 2.5 사이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뭐 한 1.5 정도를 루트면을 만들고 용접을 해보고요. 근데 1.5mm 루트면을 했을 때에 뭐 용락, 구멍이 난다, 빵고 나면은 조금 더 이 루트면을 더 갈아가지고 한 2mm를 한다지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한 2mm를 했는데 이면 비더, 백 비더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그거보다 이제 덜 갈아야 됩니다.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루트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면이죠. 그래서 요 루트면은 이제 요걸 이제 갈 때요. 갈 때 그라인더는 시험장에 따라서 사용을 또 금지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줄 가지고 이 루트면 가공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6T짜리 두 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붙여놨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본인의 어떤 따라서요. 요 루터 간격이죠. 요 따라서 간격을 이렇게 벌리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이면비도 백비도가 잘 나오니까요. 이렇게 간격을 띄우고 이렇게 또 용접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6T짜리죠. 6T짜리 두 장을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개선이 각도는 같습니다. 두께만 6T하고 9T하고 차이가 있다 뿐이지 똑같이 이제 용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재료에서도 보면은 이 6T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리드 용접봉을 쓴다고 했죠. 앞에 이제 9T짜리 같으면은 브룩스 코더 이제 와이어 용접봉을 쓴다 했어요. 그래서 6T는 솔리드로 이제 용접 연습하시고 앞에 나왔던 9T짜리는 프록스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만 차이 나고 두께만 차이 나지 모양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필렛이죠. 필렛은 이 두께가 이제 9T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칠판이 사실은 150에 150에요. 250짜리요. 요 한 장을 줘요. 요 한 장의 요 반, 그 125라 했죠. 125, 125 이렇게 이제 해서 요걸 이제 시험 치시는 분이 요걸 절단을 합니다. 가스 절단. 그래서 절단을 해서 그러면 절단하면 여기 두 장이 되죠. 그럼 절단면이 여기 올라와야 돼요. 여기에요. 요게 절단면이 요 지금 빨간 요 부위 있죠. 요 부위가 여기 하나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 뒤쪽 있죠. 요 뒤쪽이 또 절단면이 오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앞에서도 있지만서도 여기서 요 이제 간격이 있었죠. 요 간격이 12.5죠. 12.5 정도. 참 12mm라 했죠. 자, 요 간격이 12mm였죠. 여기서 요까지 12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0이라 했죠. 그러니까 요 간격, 요 철판 요 끝에서부터 요 위에 세우는 요 철판이죠. 철판에 12에서 이제 뭐가 플러스 하니까 16이 되겠죠. 그죠? 16mm를 띄워 놓고 이렇게 이제 가접의 위치는요. 요 정도 부위하고요. 요 정도 부위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약 한 30에서 한 50mm 사이요. 시작 부위, 아니면 끝 부위도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30에서 50mm 사이에 가접을 여기 하나 놓고 여기도 이제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면에도 보면 요 V 있죠. 요게서까지 용접을 하지 말아야 되는 요 V, 요 양끝도 있죠. 요게도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12.5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요 처음 시작하고 끝부분에 12.5에 마이너스 2.5 하니까 10mm라 했고요. 플러스 2.5 하니까 15mm라 했죠. 그러니까 요소 사이에 10에서 15mm 사이에는 10에서 15mm 사이에 용접을 안 한 이런 부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요 간격이 용접을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10mm가 최소 남아 있어야 되는데 9mm가 만약에 남아 있다. 그러면은 오작이고 최대는 15mm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6mm가 이제 용접이 안 한 부위가 있다. 그것도 이제 오작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접했는데 요 직각 부분에서 요 용접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부분하고 요 앞쪽으로 나왔죠. 요걸 우리가 이제 각장이라 했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에 요 올라가는 부위, 이렇게 내려온 요 부위, 각장이 이제 Z에 6이라 했죠. 6, Z6. 그래서 요곳에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뭐 플러스 50에서 뭐 4.8에서부터 9mm라 했죠. 9mm 사이에 각장이 나와야 된다. 목 길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용접을 너무 많이 해서 9mm 이상의 용접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오작이고 요 4.8보다 만약에 각장이 나오면은 또 요것도 오작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각장은 요 직각에서 이제 요쪽, 그다음 위쪽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각장을 잡아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절단하지 않고 그냥 일반 저희들이 철판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뒤쪽에는 절대로 가접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하면 안 돼요. 하면은 이제 오작 처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어,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필렛인데요. 요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절단을 지금 실제로 가서 절단했는 부위입니다. 지금 앞에 거는 저희들이 그냥 하지 않고 했는데 요게는 지금 가서 절단을 하면은 요렇게 지금 모양이 나오죠. 요 부분 요렇게 올라오고 요 뒷부분도 지금 요렇게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요 철판을 이렇게 딱 절단했을 때 중간에 요 부위가 요게 하고 요게 오도록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요게 이제 또 보시면은 요런 뭐죠? 우리가 뭐 찌꺼기 거스름이 있죠. 그죠? 예, 요거는 우리가 슬래그 망치를 가지고 털어줘야 돼요.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감점이 됩니다. 이게 슬래그 망치로 이걸 톡톡 때리면은 여기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어, 시험을 쳐실 때는 용접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요 슬래그 망치로 이런 부위를 이제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뭐 새솔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밀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왕 본 김에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리드하고 그 다음에 이 솔리드하고 와이어의 지금 이제 두께를 먼저 보죠. 솔리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6이죠. 이게 6T짜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자세는 아래 보기 자세. 뭐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이제 철판이 그죠? 철판이 이렇게 됐다 했죠. 여기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두 장이죠. 이게 베개 요 높이가 150이죠. 베개 150짜리 요 두 장을 요 사이에 어떻게 하죠? 이제 용접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쫙 용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칠판을 어떻게 하죠? 자르려야 되겠죠? 지금 요게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 자르고 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자릅니다. 자를 때는 38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최소 36에서 40mm, 40mm 되게 잘라서 요 용접해 본 요 빨간 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밴딩 시험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솔리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브록스도 똑같아요. 브록스 코드 와이어도 지금 똑같이 9가 나왔죠, 그죠? 9T짜리 칠판이고 또 자세는 이제 H니까 그죠? 예, 수평 자세로 한다 이런 말이겠고요. 자, 칠판이 요것도 같이 이러죠.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두 장이죠. 두 장의 요 사이를 자, 용접을 쫙 한단 말이겠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맞대기 용접해서 이면비를 내겠고요. 그 다음에 요 철판을 이제 자르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개 자르고 이렇게 하나 자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굴곡 표면 쪽으로 이제 되게 표면이 이렇게 U자 밴딩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 여기 이제 표면이 되게 하고 요거는 반대로 이면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른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한쪽은 표면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되게,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이면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라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자르는 게 아니고 뭐 시험 감독 쪽에서 자르는 거니까 이제 본인은 그냥 이제 이런 비더만 내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렛을 한번 보죠. 요 기능사, 용접 기능사에도 이렇게 똑같은 도면이 지금 2022년도 있었죠.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9T짜리입니다. 9T짜리 250에 150이죠. 그럼 250의 반이 125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요거를 이제 잘라야 돼요. 본인이 이 긴 쪽, 250쪽의 반, 125를 해서 이렇게 줄을 껐죠. 그죠? 줄을 껐고 요 부위를 이제 가스 절단으로 산소하고 보통 LPG나 아세틸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잘라요. 이렇게 자르는 것이 이제 15분 안에, 15분 이내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요 부분, 요 빨간 부분이 이제 요 위에 올라와요. 이렇게. 빨간 부분이, 요게 되겠네. 그죠? 요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요 빨간 부분은 절단된 뜻이죠. 잘라는 요렇게 와야 돼요. 그 빨간 요 잘라는 요 부위가 한쪽은 이렇게 오고 한쪽은 위로 올라오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이제 용접을 하는 것은 요 부위죠, 그죠? 여기 앞쪽 요 부위만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이 이제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필렛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Z6이 돼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각장이라 했겠죠. 네, 각장이 이제 6mm, 그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이제 우리가 필리 정접이라는 뜻이고, 125란 뜻은 요거죠. 요거 125죠. 그래서 전체가 지금 150이 되는데요. 150의 중에서 양쪽, 여기 보시면은 12.5 있죠. 12.5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1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요. 12.5에서 2.5를 빼면은 이제 12가 나오겠죠. 10이네요. 그래서 참 10. 10mm. 12.5에서 플러스 2.5를 하게 되면은 15mm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부위, 요 띄워놓는 부위죠. 용접을 하지 말아야 되는 요 부위가 10에서부터 15mm 사이가 돼야 된다. 요 부위도 그렇고 시작 부위가 여기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끝 부위도 10에서 15mm 사이는 용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원칙은 이게 12.5입니다. 12.5가 딱 나와야 맞는데 오차 범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더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125mm가 용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은 뭐 요 양쪽에 2.5를 더하면은 130까지도 될 수 있고 양쪽에 또 더 빼뿌리면은
요것도 이제 한 120쯤 되겠네, 그죠? 120까지 이제 용접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요 자세는 이제 V니까 수직 자세로 요 필리 용접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김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까지죠. 지금 여기서까지. 그럼 칠판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세울 때에 안쪽에 12 플러스 4 밑에는 0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칠판에 수직으로 이렇게 세울 때요. 세울 때 12에 플러스 하니까 16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16mm가 요 철판 끝에서 16mm까지는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0이란 것은 12보다 적게 간격을 띄우면 안 된다 이런 뜻이라요. 0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는 4가 되는데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간격이 11mm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죠? 오작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2mm. 그러니까 요 부위가 지금 요 부위가 바로 요 부위죠. 요거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철판하고 위에 철판을 채웠을 때 최소 12에서 16mm까지의 요 간격을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11mm가 되면은 빵점이다. 그 다음에 17mm 이상으로 요 간격이 돼도 0점이다. 빵점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12mm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다가 이것이 11mm가 띄어지게 되면은 오작이 되니까 요것은 이제 12mm보다 조금 뭐 13mm, 뭐 14mm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시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제 도면까지 봤습니다. 자, 이 도면까지 보고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 이제 시험처는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용접 자세를 보도록 하죠. 용접 자세. 자, 이 용접 자세는요. 요것은 뭐 앞에 나왔던 이제 가스 등센 이제 아크 용접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아래 보기 자세를 할 때는 모재를 수평으로 고정한다. 그리고 아래 보기로 용접한다. 자, 수평 자세, 아래 보기는 우리가 F라 했죠. 수평 자세는 H입니다. 모재를 수평면과 90도 되게요. 90도 되게 하고 고정하고 수평으로 용접한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자세는 우리가 기호로 V죠. 모재를 수평면과 90도. 그러니까 이 수평이나 수직 자세는 똑같아요. 각도가 모재 각도가요. 둘 다 수평면이 되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직으로 이제 용접을 한다. 자,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보기 자세는 온데요. 모재를 위보기로 하고요. 위보기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유보기 한다. 그래서 전번에 가스 텅스텐 이제 아크 용접 기능사에도 요 4번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것이 안 나온다 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도면이 이제 뒤에 보면은 12개가 있습니다. 자, 이 12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보기 자세는 12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4번의 위보기 자세는 나오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번에 용접 작업 보죠. 작품을 제출한 후에는 재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작품요 이제 실제 용접은 세 가지고 절단 한 가지 이렇게 다 해서 제출했어요. 제출한 후에 다시 뭐 새로 하자. 용접이 이제 제출하고 나니까 조금 뭐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달라고 새로 해야 된다고 달라면은 안 줘요.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용접이 제대로 된지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용접에서요, 엔더탭 사용을 검하고 맞대기 용접 작업은 도면과 같이 150mm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자, 요거도 이제 우리 이제 그 가스 등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맞대기 용접할 때 이렇게 철판 한 개, 이렇게 두 개죠. 이렇게 하고 요쪽 위에다가 요게가 이제 개선이 이제 우리 되어 있다, 그죠? 개선이 요래 되어 있으면은 개선된 부위를 이제 용접을 하겠죠, 당연하게. 자, 그래서 요 끝에 이제 뭐죠? 가접을 이렇게 양쪽 두 개를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요게다가 내가 철판 조그마한 것을 두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양쪽에 달아내요. 이렇게 가접해서. 자, 이렇게 양쪽 요 철판 두 개를 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엔드탭이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 그만하겠으니까 하면 안 된단 말이겠죠. 그죠? 네.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용접도 시험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용접해야 되는 이 칠판에 이제 가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요 부위 150 여기 전체가 150이죠 지금. 150 전체를 이렇게 다 용접을 해야 된다. 여기서 뭐 용접을 안 하고 이렇게 용접 안 한 부위가 있으면은 이제 오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유량, 용접 전류, 전압은 용접 필요한 모든 조정은 수금자가 직접 이제 결정합니다. 모두맹 가스 성수단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압 전류, 그 다음에 가스 용량은 내가 조정해야 되고, 뭐 그리고 감독관한테 내가 뭐 이상하다, 뭐 봐달라 이렇게 해서 봐주질 않습니다.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본용접 시에 모재를 돌려가면서 용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왔죠. 수직의 첫 번째 패스, 첫 번째 할 때는 하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재를 이제 뺑글 돌려요. 180도 돌려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상진한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이제 수직으로 썼다 합니다. 그러면은,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하진을 했어요. 하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진을 하셔야 됩니다. 철판을 오래 두고, 그런데 이 철판을 요걸 이제 빼가지고 요걸 거꾸로 달아요. 예. 거꾸로 달고, 여기서 이제 하진했던 것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진으로 철판을 이제 뺑글 돌려 가지고 이렇게 360도 되겠네요. 뺑글 돌려서 하진했는 것을 다시 상진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진을 할 때는 둘 다 하진, 상진할 때는 둘 다 상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절단이 나온다겠죠. 가스 절단 장치 또는 가스 집중 장치의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자, 이거는 뭐 대부분이 이제 문제는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그 시험 장측에서 그 누설 여부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점검하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뭐 가스가 샌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누설 있다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압력 조정 핸들을 조정해서 가스 절단 작업에 필요한 적정 사용 압력을 조절한다. 자, 요거도 이제 똑같아요. 내가 이제 그 산소하고 뭐 LPG나 아세틸렌을 쓸 때 그 압력, 산소 압력, 그다음에 LPG 압력을 아세틸렌 압력을 내가 이제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인데 요거도 이제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적정 압력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뭐 요걸 이제 0으로 맞추고 다시 맞추어라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 규정에 의하면은 만약에 산소 압력도 0이고 그 다음에 뭐 LPG를 쓰는데 LPG도 0이다. 그러면 내가 요 맞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3번에 점화 후 가스 불꽃을 조정해서 도면에 지시한 내용대로 절단 작업을 수행한 후 소한다. 그러니까 도면에 지시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칠판이 지금 우리가 250에 150, 150을 했죠. 그죠? 그러면 도면에서는 250의 요 반, 125, 그죠? 125를 절단하라겠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네. 요대로 이제 해라. 이런 뜻이겠죠. 125를 자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호수 내부 전류가스를 배출시킨 후에 절단 작업 전후 상태로 한다. 자, 이렇게 절단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밸브를 잠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호수 안에 있는 가스도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처음에가 여기에 적정 0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0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0 압력으로 다시 맞추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가스통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조정기 이 눈금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밸브를 잠그고, 그죠? 잠그고, 그래서, 이제 처음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2번 상태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대부분은, 이렇게 4번, 2, 3번, 2, 4번은, 이제 적정 압력이 맞춰진 경우 많은데요. 만약에, 2번이 되어 있다. 적정 압력으로 안 맞춰져 있으면은 4번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에 가스 절단 작업 후에 절단된 외관을 채점하므로
그라인더나 줄 가공을 금한다. 절단을 하게 되면은 요 절단 부위가 조금 뭐죠? 뭐 거스름이가 생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뭐 줄리라든지 뭐 그라인더로 만약에 갈아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이제 슬래그 망치 있죠. 그죠? 네, 슬래그 망치로 이제 좀 약간 톡톡톡 때려 가지고 이런 이제 거스름이를 좀 제거하는 정도는 뭐 될 수 있어요. 근데 줄로 탁탁 민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우리 새솔로 가지고 가니까 새솔로 좀 민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요 나왔죠. 절단 시간은 15분 이내에 한다. 총 앞에 절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릿 용접이 40분이라고 나왔어요. 40분 중에서 요 절단은 15분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뭐 20분을 했다, 이 절단을. 그러면 앞으로 20분은 더 남았죠. 그죠? 그런데도 요것은 안 돼요. 0점 처리되니까 절단은 무조건 15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필리 용접에 대해서 나왔죠. 자, 필리 용접에서 용접선은 도면의 자세대로 용접할 수 있도록 모재를 고정한 후 용접합니다. 자, 도면의 자세.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H가 나왔으면은 요게 이제 수평 자세로 해야 되고, 뭐 V가 나오면 수직 자세로 해야 되고, F가 나오면 아래 보기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가용접은 도면의 시험편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 를 제외한 용접선이 해야 되고 가용접의 길이는 10mm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앞쪽에 이제 도면을 우리가 슬쩍이 봤을 때요. 철판이 이렇게 하나는 세워져 있고 밑에 판이 이렇게 있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가장자리부터 12.5 이건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용접한다 했죠. 그래서 요 간격 있죠. 양쪽의 요 간격이 앞에 12.5 플러스 마이너스 2.5라 했죠. 그래서 요 용접을 해야지 말아야 될 부분이 최소 여기 이제 12.5 마이너스 2.5니까 10에서 15라 했죠. 그죠? 10에서 15mm 천 부분 10에서 15 끝부분 요 끝부분 10에서 15 그러니까 양쪽 끝을 요거 10에서 15가 용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면 안 된다. 하게 되면은 요거도 이제 오작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0mm가 최소 남고 최대 15mm가 요 용접하지 않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용접을 잘못해서 여기가 9mm가 이제 남았어요. 용접하지 않는 부분. 그러면은 0점이고 15mm까지가 용접을 하지 않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16mm가 용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도 오작 0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게 나왔듯이 12.5가 가장 좋은 이제 요 남아있는 간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가접을 할 때도 이제 최대 10mm까지는 가접이 돼요. 근데 이 가접을 10mm 이상으로 가접을 여기서 했어요. 요게 이렇게 가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너무 길게. 그래서 여기 10mm 이상 되면은 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드 폭하고 높이가 각각 요구한 이제 그 목길이 각 장의 그 20에서 플러스 50% 범위 내에서 용접해야 된다. 자, 앞에 요 각장이 보면은 Z6이라고 나왔죠. 그죠? 각장은 6mm입니다. 이게 아래 위 요게. 아래 위 6mm를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6mm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플러스 50%까지는 요것이, 이제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친절하게 뒤에 보시면은, 요게 6mm에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50 범위가 나와 있어요. 밑에 쭉 내려가게 되면요. 자, 요게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 장에를 보시면은 요게 4.8에서 9mm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4.8에서 9mm.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 각장 Z의 6에 마이너스 20%가 4.8mm가 돼요. 4.8. 그 다음에 플러스 50이 바로 9mm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그죠, 요거. 자, 그러니까 4.8에서 9mm. 원칙은 우리가 용접을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용접했죠, 그죠? 그럼 요 부위, 요걸 우리가 이제 각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6mm가 정상이 돼야 돼요. 근데 6mm보다 적은 것은 4.8mm까지는 된단 말이죠. 4.8. 그 다음에 용접을 내가 조금 더 해서 이게 9mm까지는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원칙은 6mm가 나와야 요 가로하고 세로의 높이가 가로 세로 이제 6mm가 제일 좋은데 4.8부터는 이제 빵점이 아니고 9mm까지도 빵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4.8보다 만약에 요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빵점이죠. 그 다음에 최대 9mm까지인데 요까지가 10mm가 됐어요. 그것도 빵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뭐 4.8 이렇게 정확하게 자를 세기 힘드니까 그냥 5에서 9mm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mm에서 9mm 사이로 이 각장, 이 용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한 6에서 한 7mm 하락해요. 6에서 7mm. 왜냐하면 6mm가 점수가 제일 높고 5mm가 되면 또 감점이 되고 7mm가 돼도 감점이 될 수 있죠. 뭐 7, 8, 9, 9까지는 괜찮지만서도 뭐 9mm까지도 이제 오작은 나인데 점수 감점이 돼요. 이제 10mm가 되었다. 뭐 그때는 이제 뭐 빵점이 되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각장이 너무 적어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뭐죠? 우리가 굽힘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철판이 이렇게 뒤로 굽으면서 요 부위가 이제 부러지는지 금이 가는지를 이제 판단하는데 너무 각장이 적으면은 5mm 되면은 이게 잘 부러질 수 있죠. 용접 요 된게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한 6에서 7mm 정도 6mm 하여튼 이상 한 제가 봐서는 6에서 한 7mm 정도 뭐 8mm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서 한 7mm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테스트를 했을 때요.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9mm까지는 또 많이 하면은 점수가 또 많이 감점되니까 또 뭐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검자 유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검자가 지참한 공구와 제정된 시설만 사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참 공구 목록이라고 있죠. 실기 이제 원서 접수하고 수검표 밑에 보면은 그 공구를 지참할 수 있고 또 사용을 또 할 수가 있다. 용접 시작 전에 V홈 가공을 위한 줄 가공이나 그라인더 가공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이죠, 전입니다, 전. 용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시편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다겠죠, 부위가, 그죠? 그러면 요 부위를 이제 뾰족한 상태에서 용접하게 되면은 용납, 이렇게 빵꾸 날 수 있죠, 구멍이. 그래서 요 부위를 이제 우리가 줄이라든지 그라인더를 하는데 대부분 줄을 하죠. 그라인더를 또 사용을 또 못하는 데 있으니까 줄 가공을 하는데 요 우리가 루터면이라 하죠. 이게 루터면이 한 1.5에서 어떤 책은 한 2.5까지 나오는데 저는 한 2mm 정도까지 줄 가공을 이제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할 수는 있는데 전입니다. 용접 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외관 채점 후죠. 채점 후에 굽힘 시험을 합니다. 필릿은 이제 파면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용접 후에 용접부의 줄이나 그라인더 가공부를 검한다. 용접 후는 안 돼요. 저는 돼요. 저는 되는데 용접 후에는 절대로 이제 줄 그라인더를 이제 가공을 검한다 이런 뜻입니다. 4번의 복장 상태, 작업, 보고, 착용 여부, 재료 공부 등의 정리정돈과 안전수칙 준수 등은 또 채점이 돼요. 몇 점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복장이라든지 안전을 잘 지키면서 용접을 하는 것이 이제 점수가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그다음 5번 각 과제는 시험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고 과제별 남은 시간은 다른 과제에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6T짜리를 30분이 이제 주어졌어요. 이제 내가 빨리 해서 이제 한 15분 만에 끝냈어요. 그럼 15분이 남았죠. 이 15분을 다른 데 쓸 수 있다.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30분짜리 15분 하더라도 이 30분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제 솔리드로 이제 우리가 했을 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니 특기 유의한다. 제외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빵점이죠. 예, 시험에 떨어진답니다. 기권. 자, 수검자 본인이 시험 도중에 포기여사. 시험 뭐, 그건 당연하죠. 그죠? 포기여사. 그 다음에, 시험 과제 중 한 개라도 제출해. 우리가 지금 총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맞죠? 솔리드 한 개, 복스 한 개, 절단 한 개, 필릿 한 개. 이 네 개 중에서 한 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뭡니까? 이제 기권이라 보고 이제 0점 처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격 처리가 나오죠. 자, 이 실격 처리도 말 그대로 이제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감독위원이 용접 상태, 뭐 용락, 뭐 빵꾸 났다든지 언더컷이 있다든지 오버랩이 있다든지 비던 상태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든지 뭐 구조상의 결함이나 용접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도저히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용접에서 이건 너무 못했다. 그죠? 말 그대로 이런 경우는 이제 실격 0점입니다. 0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미완성 덜 했는 거죠. 한 개소라도 미용접된 작품이나 시험 시간을 초과한 30분의 어떤 시간에 다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30분 넘어서 31분이 되었다. 이러면은 반드시 이제 실격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5작을 보겠습니다. 맞대기 용접 시험편 이면비더. 자, 이면비더의 시점, 이연부, 종점의 불완전 용융부가 용접 길이의 30mm를 초과하는 거. 자, 용접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철판 두 개 사이에 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면 비더. 자, 뒤쪽에 이제 비더를 보니까요. 처음에 시작했는 부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합시다. 시작했는 부위나 끝 부위, 종점이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이음했는 거, 중간에서 이렇게 이음을 했어요. 요 부위가 이제 30mm가 돼요. 보니까 자를 재보니까 3cm죠, 그죠? 시작 부위가 3cm까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3cm 상태에서 지나서 이제 이면비가 나왔어요. 30mm까지를 초과해요. 30 한 뭐 1mm, 30mm부터 그래서 초과니까 30mm가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31mm를 할까요? 그죠? 31mm까지가 이면 비대가 안 났어요. 시작 지점 아니면은 끝부분이 31mm가 이면 비더가 안 나왔어요. 또 중간 부위가 또 31mm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오작이 된단 말이죠. 자, 이면 받침판을 사용했거나 이면 비대에 보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면 비대에는 이 보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밑면에다가 내가 다시 용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 받침판을 사용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프록스 이제 코어 와이어 용접에서는 세라믹 패킹지어 사용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용접봉을 쓴다 했죠. 솔리드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플럭스를 씁니다. 솔리드는 절대로 요거는 요 뭐죠? 요런 이제 이면 받침판을 쓰면 안 돼요. 거양해야 되는데 이제 프록스에서는 시험장에서 이 여기 있는 세라믹 패킹제를 제공을 합니다. 줘요. 그리고 본인도 세라믹 패킹제를 사용해서 용접을 이제 한단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프록스 코어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솔리드에서는 이거는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 외관 검사하기 전에 외관 검사하기 전에 비더 표면에 줄 가공, 그라인더 가공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용접을 다 하고 나서 채점하기 전에 앞에 나왔던 이야기죠. 채점하기 전에는 무조건 줄 가공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시작 전, 용접 전에는 돼요. 전에는 되는데 용접을 무조건 하고 나서는 이런 줄 가공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용접 완료 후에 시험편에 해머링을 한 작품이나 지급된 용접병을 사용하지 않는 거. 자, 이게 용접하고 나니까 이 칠판이요, 이렇게 변형이 왔어요. 이렇게 굽었어요, 많이. 뭐, 그랬을 때 이제 해머, 망치로 가지고 막 두드려 가지고 이제 이게 폈어요, 바로. 예, 그런 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해머링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사항을 지키지 않는 작품 및 필렛 용접에서 도면에 지시한 용접 구간 내에 용접하지 않는 작품. 뭐 앞에 이제 12.5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2.5에 플러스 4 이런 이제 간격을 지키는 게 있었어요. 그 간격이 맞지 않는 작품. 자, 이런 작품이 되겠죠. 필렛 용접 파단 시험 후에 두 모재의 용입이 용입 길이의 50%가 되지 않는 작품. 요거는 이제 뭐 내가 볼 수가 없죠. 이제 감독관이 이제 이 파단 시험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필렛 용접을 이렇게 여기가 용접됐죠. 그죠? 요걸 이제 요걸 밀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뒤로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요 부위가 이제 금이 간다든지 이제 균열이 생기겠죠. 근데 전체 길이의 50% 이상이 이게 금이 쭉 가버렸어요. 이제 뭐 그런 경우 되겠죠. 예, 채점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것이 필립 용접부에서는 비더 폭과 높이가 각각 지정된 목 길이 이거 있죠. 앞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50%랐겠죠. 그죠? 12mm에 그래서 참 6mm죠. 우리 쳤다가 6이니까 그죠? 6mm에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50%니까 플러스 50이니까 4.8에서 9mm.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칠판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최소 4.8. 그러니까 제가 5에서 이제 구락했죠. 그죠? 5에서 9mm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굴곡 시험에서 시험편 개수의 50%총 4개가 나오는데 그 2개 이상이 0점 작품. 6T짜리 이제 솔리드로 이제 하고요. 9T짜리 이제 플럭스로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은 자, 이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죠? 여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한 개 자르고 이렇게 2개를 자른다 했죠. 그죠? 요 자르는 이제 폭이 36에서 40mm, 40mm가 돼요. 그래서 뭐 솔리더도 이렇게 하나, 2개를 자르고요. 브룩스도 이제 9T짜리를 2개 잘라 총 4개가 이제 돼야 돼요. 요 4개를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만약에 뭐 부러진다든지 금이 심하게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총 2개 이상의 문제가 생기면 0점이 돼요. 그러니까 6T 솔리드를 해서 요게는 이제 통과됐는데 요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9T 이제 플럭스를 했어요. 9T 플럭스를 했는데 또 9T 플럭스도 이제 하나는 되고 한 개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솔리드 하나 안 됐고 플럭스 하나 안 됐으니까 총 2개가 안 됐죠. 이렇게 2개. 그러면은 이제 빵점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리드는 이제 예를 들어서 2개 됐어요. 1개, 2개 됐고 플럭스는 1개 되고 이제 밑에 1개는 안 됐어요. 그럼 총 3개 됐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솔리드는 2개가 됐는데 볼록스는 둘 다 안 됐어요. 그럼 또 어차피 여기 2개가 안 됐는 거죠. 요것도 이제 빵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최소 4개가 되는 게 정상인데 4개가요. 요 중에서 3개는 돼야 된다는 뜻이죠. 3개. 3개는 이제 통과를 해야지 이제 채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뭐 채점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점수가 또 낮으면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3개 이상이 일단 되어야지 채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수상으로 이제 그것이 또 6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9번에 용접 시 비더 내에서 전진법이나 후진법을 혼용하거나 상하진을 혼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전진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사이에 용접하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전진법하고 후진법을 이제 둘 다 썼는 것이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안 된다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후진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도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두 번 해야 돼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게 이쪽 방향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두 번째도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직도 똑같단 말이죠. 수직도 이렇게 용접했을 때 이렇게 하진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도 하진을 해야 돼요. 또 상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상진을 또 해야 돼요. 하진도 한번 하고 또 상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 부분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같은 이제 시작점과 종점은 동일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요.
맞대기 용접부의 비더 높이가 용접 10.10mm, 종점 10mm를 제외한 구간에서 모재 두께보다 낮은 0mm 됐을 때, 그러니까 칠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요 부위를 이제 우리가 다 용접했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시작 부위 이제 뭐죠? 10mm까지. 10mm까지는 이게 높이가 이 칠판의 높이보다 낮아도 관계없어요. 끝부위 요 10mm까지도 이 높이가 낮아도 된단 말이죠. 근데 10mm를 지나고부터 어떤 부위에, 요 부위가 만약에 높이가 어떻게 돼요? 이 칠판의 높이보다 낮아요. 이제 0mm 미만이겠죠?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0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10mm 따지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끝까지가 전체적으로 이 칠판의 이 높이보다는 다 높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편합니다. 그냥 10mm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전체가 하여튼 간에 이 칠판보다 여기 사실은 여기 이제 뿌리가 이게 V자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V자인데 V자 홈을 이제 무조건 채워서 V자 홈을 다 채워서 이 칠판의 높이보다는 더 전체적으로 다 볼록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11번. 도면에 표기된 상태로 가용접을 하지 않을 때. 가용접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 가용접을 이 뒤쪽 면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뒤쪽 면에다가 가용접하고 앞면에다가 이제 용접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11번에 이런 이제 문구가 나왔죠. 그러니까 가용접은 무조건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뒷면에다가 용접하면은 11번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오작 빵점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앞면에다가 이제 가용접을 하고 이제 용접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드 높이가 5mm를 초과했어요. 용접을 내가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요 칠판 요 면보다 5mm 이상이 이제 뾰룩하게 나왔단 말이죠. 높이가 그죠? 5mm를 초과했어요. 그럼 5mm까지는 이제 초과니까 5mm까지도 안 된단 말이죠. 그죠? 5mm까지도 안 됩니다. 13번에 절단 작업 후에 절단면의 줄이나 가공할 때 용접 작업 후에 참 절단 후에 오도 앞에 한번 넣었었죠. 그죠? 절단 후에다가는 절대로 그라인더나 줄 하지 말았겠죠. 네. 그 다음에 14번요. 가스 절단된 모재의 길이가 125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벗어나는 거. 철판이 그죠? 이게 이렇게 이제 요게 250이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을 이제 균등하게 하면은 125, 125가 돼야 되죠. 그래서 125 여기서도 뭐 125를 꺼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절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절단이 이렇게 똑바로 되면은 좋은데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삐뚤하게 뚝 가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삐뚤하게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보니까 요 부위가 그죠? 100, 뭐 90, 뭐 8이다. 그죠? 이게 얼마나 198은 너무 많이 차이 나네. 100, 뭐 18 할까요? 118, 그죠? 118 하겠습니다. 자, 125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118은 어떻게 차이 났죠? 7mm가 차이 났죠, 7mm가. 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금 5mm죠. 5mm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125라 하면은 120에서 130이 되겠네, 그죠? 120에서 130 정도까지는 0점은 아니란 뜻이죠. 근데 120보다 적은 118이 나오면은 이거 0점이고 또 이쪽 부분은 또 이렇게 재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또 그러면은 여기가 100, 한 20, 130 얼마 되겠죠? 132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 132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130까지는 되겠죠. 130까지. 예, 근데 132가 나오면은 빵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도면에 제시된 모재가 규정된 각 10도 이상을 초과했을 때요. 이제 우리가 모재를 이제 고정할 때요. 고정할 때 이것이 이제 10도 이상을 더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각도가 약간 눕어지면은 용접하기가 좀 쉬워요, 이게.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눕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도까지는 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각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16번에 스펙트 부착 방지제, 슬러그 제거제 이런 화학 약품을 또 사용을 또 하면 안 된다. 뭐 이거는 뭐 저쪽에 CO2에서는 별로 많이 쓰지 않는데 우리가 가스 등등 아크 용접에서는 또 이렇게 화학 제품을 쓰는 사람도 뭐 가끔씩 있어 모르고요. 그다음에 용접 작업에 도움이 되는 이제 이런 도구들, 지그나 턴테이블을 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공단에 시행한 각인을 각 부품별로 반드시 날인받아야 하고 각인이 날인되지 않는 제품을 할 때는 제점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공단에서 이제 이 철판에다가요. 이 철판에다가 이제 이 각인 번호표를 찍어요. 여기다가 여기 번호표를 찍습니다. 이게 뭐 1번, 2번 이렇게 이제 번호표를 찍어요. 그 다음에 뭐 3번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데 뭐 이 공단의 거는 이 각인이 다 되어서 나와요. 1번에서 뭐 20번까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단에서 준 이 철판으로 용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모르게 철판을 똑같은 걸 하나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제 내가 가져간 것은 이건 각인이 없겠죠. 예, 그죠?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가져간 거에다가 용접해서 제출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빵점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빵점이 되는 기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용접을 하시면은 시험에 이제 빵점 기준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한번 이제 앞에 이제 봤지만서도 이 자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보죠. 이제 자, 여기서도 이제 요 F 있죠. F 아래 보기 자세, 요거는 H 이제 수평 자세.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자세가 V죠, 그죠? 예, 필릿은 이제 V 수직 자세.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이제 도면을 한번 보죠. 2번 도면 같은 경우도 요 지금 솔리드는 H니까 수평, 프록스는 이제 수직 자세,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F니까 아래 보기 자세. 그죠? 서로가 이제 자세가 좀 다르죠. 3번 도면도 수직 자세, 솔리드, 수직, 프록스, 아래 보기. 그 다음에 필릿 자세는 수평 자세. 그 다음에 4번 도면도 아래 보기, 수직, 그 다음에 요 수평. 자, 5번 자세도 보면은 수평, 아래 보기, 요거는 수직 자세. 6번도 똑같아요. 6번도 뭐 수직, 아래 보기,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아래 보기.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들도 이제 이 자세들은 쭉쭉 바뀌어요. 바뀌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위복의 자세는 안 나온다고 했죠. 자, 지금까지 8번도 위복이는 없죠. 자, HV 이제 V 그다음에 9번도 VVF 10번도 FVV 자, 그다음에 11번도 HFH. 자, 마지막 12번도 보시면은 VHV죠. 그러니까 제일 시험 문제 제일 처음 부분. 자, 여기에서 이제 위보기 자세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4번은 12개 도면에는 없단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위보기 자세는 연습 필요 없고 요까지 아래 보기 수평 수직 자세만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뀐 규정대로 2023년이 되니까요. 요 규정대로 이제 연습을 하셔서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이제 실수로 의해서 이런 규정을 몰라서 내가 이제 시험에 떨어지면 좀 억울하겠죠, 그죠? 이 규정을 알고 이제 연습을 하시고 시험을 치시면은 아마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산화탄소화학 용접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